정사일주를 보겠습니다. 정사일주를 보면 좀 이번부터는 스타일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을 좀 먼저 가져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는 정은 음의 화죠. 사는 양의 화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가 더 크죠. 그래서 화의 크기를 기준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장작이 많이 타고 있고 위에 불이 이렇게 조그맣게 타고 있다.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화산처럼 보이죠. 화산처럼 보이죠. 그래서 밑에 불이 크다. 여기는 이제 사화는 병화처럼 불이 세력이 큰 거고 정화는 세력이 약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길이 이 사화에서 많이 불을 많이 떼면 위로 불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이 그렇게 이 정화는 뭐죠? 촛불이나 그런 인위적인 불빛처럼 본다고 하면 뭐 달, 별, 촛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센티메탈한 그러한 부분이겠죠. 뭐 폭발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밑에 사화가 불이 확 당겨주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가끔 밑에서 사화에서 아궁에서 불을 많이 떼면 폭발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건 이제 속에 있는 거니까 속에 참고 있다가 한 번씩 터뜨리면 폭발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 이 하늘에까지 뭔가 솟아서 올라가는 거.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만물이 성장해서 극에 달하는 정도 보면 되겠죠. 또한 이 삼명통에서 정화는 별성으로 봐요. 별. 그래서 이 정화는 별이다. 그리고 밑에 이제 사화를 보면, 자, 정은 그렇고 사화를 보면, 사화는 양기가 6개만 있는 거죠. 오화부터 음기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양기는 점점 하나씩 빠지고, 그래서 사는 양기가 다한 거, 양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딱 멈춰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음의 모습에 양이 하나씩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양으로, 자, 6개 양으로 양의 기운이 극에 이르러서 음이 자취를 감추는 때가 사화 때다. 그래서 양기가 사방에 퍼져 끝에 다다른다. 그래서 가장 기운이 멀리 왕성하게 뻗어져 있는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체화용이 바뀐 부분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계절로는 입화 이렇게 되고 소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화는 이제 병화가 대표 성분으로 양화가 되고 큰 불을 의미한다. 그리고 4월이면 신금이나 유금을 보아도 합화의 변화기보다 화극금의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화가 뭐죠? 강한 화에 양의 화이다 보니까 원래 사유축 이렇게 합금을 하죠. 사유축 합금 지지삼합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화가 워낙 강하니까 화극금으로 금을 녹이는 현상으로 볼 만큼 이 화의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수를 보면 사해충이 되겠죠. 사해충이 되죠. 그러니까 북방은 뭐죠? 해수, 남방은 사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의 싸움으로 수국화가 이루어지나 목기가 적당하면 수화기제가 되어서 중화를 이룬다. 그러면 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이런 식으로 수화기제를 이룰 수 있다. 보면 되고 사위 대역이라 대역은 큰 역이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도회지를 이야기해요.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연기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큰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도회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역참은 사람과 연기가 모여 있고 도로가 막힘이 없는 통하는 큰 도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만 키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들이 먼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사는 음이고 사는 양이죠. 이거 뭐죠? 겁재입니다. 그렇죠? 겁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12운성에서 음양이 같은 비견이면 녹, 겁재면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뭐 12운성 짚어볼 필요도 없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궁에 보면 되겠죠. 왕궁. 자, 왕은 12신살에 장성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왕장이죠. 녹은 망신이고, 자, 그 밑에 지장가를 보면 사화 속에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무,
병 있어요. 이렇게. 자, 상관은 이 음이고 양이니까 화생토에서 상관이 됩니다. 그런데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아요. 그럼 병화와 같으면은 사화와 병화는 뭐죠? 같은 비견이죠. 그럼 뭐가 돼요? 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도 녹이 되죠. 그래서 녹자왕궁, 녹이 왕궁에 앉았다 그 말이죠. 이 겁재도 녹자왕궁이 되고, 녹은 뭐예요? 망신살이죠. 이거 틀렸죠? 망신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은 경사생이에요. 생지가 장생살이거든요. 장생이기 때문에 장생이고 그래서 생자왕궁이 되고 생짓살, 12신살로는 생짓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측을 해봐야죠. 먼저 이거 고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자, 정사는 왕이고, 또 밑에가 겁재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뭐다? 불이 정말 이게 세겠구나. 화산처럼 이렇게 세겠구나. 굉장히 한성깔 하겠구나.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불바다예요, 불바다. 오로지 불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와 정화. 그래서 굉장히 조열하고 사주에 수가 없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화가 강하기 때문에 화가 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조열하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사주 다른 글자에 이게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우적으로 개념 보면 그렇죠. 여름에 화니까 그렇죠. 자, 상관은 뭐냐면 우리가 식상이죠. 식상은 뭐죠?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재주를 드러내는 거,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상관은 뭐죠?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주죠. 재성을 만들잖아요. 나의 재주를 뽐내서 드러내서 그 식상으로 내 정제, 재물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녹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잘 하겠죠. 그래서 식상 상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식상이 뭐야? 재주잖아요. 자기 재주 뽐내는 거,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손재주 있는 거, 음식, 뭐 이런 모든 손재주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식상이 발달되기 때문에 언변이 출중하겠죠. 또한 이 굉장히 솜씨도 좋아서 요리라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손재주가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겁재가 있죠. 자, 겁재. 겁재는 뭐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물을 겁탈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겁탈하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을 뺏기기도 하지만 돈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잘 만들지만 돈도 잘 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잘 쓰고 잘 모으려면 자, 여기까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부가 되겠죠. 대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많이 쓰죠. 겁재가 오기 때문에 또는 사업이나 동업을 해서 돈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럼 뭐다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뭐죠? 돈이 없어버릴 수 있는 그냥 평범하거나 보통이거나 아니면 돈이 정말 없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갈 수 있겠죠. 이때는 또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겁재 병화를 어떻게 다스려 주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나의 이 겁재 소비 성향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이 부분을 잘 조절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어서 쪽보는 쪽쪽 그냥 많이 써버리는 그런 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걸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이 정사일주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렇게 한번 이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이 사가 사유축이죠. 삼합이 사유축이고 방국은 사음이죠. 그래서 여기는 방국, 방합. 그래서 자, 이걸 왜 하냐면 도망력, 이 연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삼합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은 뭐다? 방합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 삼합에서 자, 우리가 그대로 쓰면은 사유축, 자, 정사일주에서
사유축 그대로 하면은 동지장화. 그래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정축화. 그 다음에 정유장. 장이니까 뭐예요? 이거죠. 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연살은 뭐가 되냐면 후년 반겁이에요. 그럼 연살은 첫 글자의 다음 글자. 그러면 사의 다음 글자는 뭐죠? 오죠. 4, 5니까. 그 다음에 망신살은 전, 천, 망, 역. 아니, 망육. 자, 전은 뭐죠? 앞주자죠. 망신살은 어디? 가운데 글자죠.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그러면 신이죠. 신유. 자, 그 다음에 충역제월. 충역제월. 자, 충하는 건 뭐예요? 첫 글자와 충하는 게 영마죠. 두 번째 글자 충하는 건 제살,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충하는 거는 월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마살은 첫 번째 글자 충하는 게 뭐예요? 사해충이죠. 그래서 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사오미 이 방합에 있어서 오른쪽에 다음 글자가 뭐냐면 고신이에요. 고신은 뭐죠? 남자 호라비살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글자는 뭐다? 과숙이에요. 우리가 과부라고 하죠. 이거 뭐죠? 여자의 혼자 사는 쌀. 그러면 자, 진사죠. 여기는 진요고 사오미 신이 되죠. 그래서 진이 과숙이 되고 신이 고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망은 자, 병정은 밑에 삼합의 글자의 앞 글자예요. 앞 글자. 그러면 사는 뭐예요? 사유축이죠. 그러면 사의 앞에 있는 글자는 뭐죠? 당연히 앞에 있는 글자는 사유축이지. 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 앞에 사유축이 있으니까 사와의 앞에 글자는 축이다. 그래서 축이 되는데 정화는 뭐죠? 정화는 음이죠. 음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축 앞에 글자가 뭐죠? 역행으로 가는 거니까. 역행이니까 그러면 해, 자, 축이죠. 그러면 자축이 공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축이 공망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다 뽑아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입을 해볼 때, 자, 여가 오가 오면 어떡하냐? 여가 신이 오면 어떡하냐? 여가 진이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 이런 거를 이걸 보면 되겠죠? 그런 관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살 관계, 망신살, 역마살, 고신살, 과수살, 그 다음에 이 공망 관련된 내용을 보면 되겠다. 공망이 뭡니까? 여기서는 자수가 뭐예요? 관이죠? 관성이 공망이 맞은 거죠? 정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인종법은 뭐냐면 원래 인종법은 없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인종법은 없는 걸 끌어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건 뭐죠? 이게 화죠. 화인데 뭐죠? 터, 금, 화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목이 없고 수가 없죠. 자, 목은 뭐가 되죠? 인성이 되죠. 수는 뭐죠? 관성이 되죠. 그래서 자, 이게 정화가 음관이니까 음이니까 여기에 음은 뭐죠? 목의 음은 을목이 되고 수의 음은 뭐죠? 개수가 되죠. 그래서 자, 이걸 가져오면 을목과 개수 요걸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없는 거를 끌어온다. 끓인 자, 따를 종자 써서 인종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종자를 붙여요. 여기에 종자. 왕궁은 똑같고요. 근데 을목과 개수는 을목이 사화에 앉으면 욕이 되고 개수가 사화에 앉으면 태가 돼요. 개사태, 을사욕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 이제 찾는 방법도 있죠.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음이라서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정사죠. 정사니까 자, 사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가 출발이 뭐냐면 을과 개를 찾을 거예요. 자, 을은 뭐냐면 비견이 묘예요. 자, 이게 뭐다? 여기서 녹이 시작됐죠. 그래서 노광새, 병사묘,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뭐죠 이게? 음이죠. 음이니까 을목은 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흘러가죠. 양은 이렇게. 간목은 이렇게 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에 그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씩 오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 여기 되죠. 그래서 여기 되죠.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 노광세, 생욕 되죠. 앞에 거는 뒤에 다음 세 개는 생욕되네요. 생욕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도 안 돌아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생욕대. 아, 여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를 보면요. 자, 개수를 보면 여기 있죠. 자, 개수가 자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좌호가 충관계니까 여기가 절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해보면 자, 이것도 역시 의미죠.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시계 방향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도는 것보다 음이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거 뭐가 돼요? 태가 되죠. 그래서 태가 됩니다. 태종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충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자, 정인 관계는 뭐죠? 자, 정인은 뭐죠? 공부가 되겠고, 어머니가 되겠고, 뭐, 육신을 말하면 어머니가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이기 때문에, 썩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자, 관은 뭐예요? 태. 태가 좀 뭐죠? 이제 애매하죠? 절태양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잉태한 거예요. 생겼다? 이제 막 생긴 초기 단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도 그다지 썩 좋은 말은 안 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겁제. 비교는 뭐죠? 노가고 왕이니까 이거는 형제들이 굉장히 잘날 수도 있겠구나. 또 형제들이 굉장히 드세일 수도 있겠구나. 상관 식신은 뭐죠? 녹왕이에요. 그러면 상관 식신은 뭐예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되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처갓집이 되겠죠. 그러면 처갓집의 덕을 좀 볼 수도 있겠구나. 처갓집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재성은 뭐죠? 생사예요. 그쵸? 생사. 근데 여기서 뭐냐면 생이죠. 장생. 그러니까 재성이니까 장생이 돈도 좀 만질 수 있겠구나. 특히 또 왕궁에 있으니까 그 처도 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충 생각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거 여기서 나온 이 좌법에 대한 지장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대충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인정법으로 이런 거를 끌어서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가끔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될까라고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략을 학문으로 인정하는 한 그런 구체적인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 자, 정사의 물상은 만월이다. 만월의 보름달이다. 그렇게 느껴지나요? 사오미는 우리가 사오미는 시간이 낮 시간이죠. 낮에 뜬 달인데 희미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작지만 강한 화력을 뿜는 볼. 아까 얘기했죠. 화산의 모양으로 밑에 뭐가 숨어 있었으니까 큰 불인 화가 숨어져 있고 정화가 끝에 나와 있으니까. 용적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불. 자, 우리가 정화는 보통은 이제 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열. 물론 빛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인위적인 불이라고 했잖아요. 병화가 태양이기 때문에 병화는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전열기구, 그 나머지 전등은 뭐다? 전부 정화호보기 때문에 그 전등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전등을 말할 때는 빛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병화가 빛 에너지면 정화는 열 에너지면 뭐다? 그래서 용광로. 용광로는 뭐죠? 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빛과 열을 다 가져 있는데 어쨌든 이 용적기라고 하는 것은 열이겠죠. 뜨거운 열이다. 정사일주는 정사일주는 뭐예요? 화로만 뭉쳐있기 때문에 가식적이에요? 가식지 않아요? 가식적이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뚫고 나오는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솔직담백 명랑하다. 그리고 음성이 높고 언변도 청산유수다. 사물처리가 밝고 신속하여 인정받으나 타인의 가오는 지적하고 넘어간다. 여기에 좀 남의 잘잘못을 잘 밝혀내는 타입이죠. 악의는 없죠. 근데 악의는 없는데 가끔 지적질을 잘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화의 일주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그런 지적질을 하더라도 그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화는 모든 걸 다 까발리는 스타일이라서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자아가 강하다. 강하죠? 이 정사는 온통 자기 불이 드세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고 신경질적이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생각을 잘 떠올리며 재혼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재혼을 갖게 된다. 아까 정사는 아까 지장간에 뭐가 경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재성이 장생지 앉았잖아요. 장생이 앉았기 때문에 재물이 된 재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정화는 음의 성격이 불화로 밤하늘의 달빛, 별빛, 난로폭, 인등불, 촛불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열 부분에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이다. 병화는 빛이다. 그리고 정화는 열이다. 이야기했고요. 정화일가 중 가장 뜨거운 기운이 강하다. 그러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쇠도 녹일 만큼 강한 용광로가 정화의 모습이다. 우리 정화에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정축, 정해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정묘 그 다음에 뭐죠? 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밑에 불 있는 거는 이거 정사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사가 가장 뜨겁죠. 그래서 용광로가 이 정화의 모습이다. 사화는 뱀이고 정화는 쪽제비인데 쪽제비가 어떻게 해요? 뱀을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또 정화는 주작을 낳기에 말이 많다. 언변이 출중하다. 그 말이죠. 자, 정사에서 사는 뱀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듯 간특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뱀은 물과 나무구멍에 어디든지 쉽게 끼어들 수 있기에 그 성정대로 활동적이고 무슨 일이든 해내고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매사에 강하고 매사에 확실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자기 주장이 가다 보면 남들과 융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이다. 간여지동은 뭐냐면 천간과 이 간은 뭐죠? 천간이죠. 천간. 자, 이어는 영어의 with 뭐뭐와 더불어. 그렇죠? 지는 뭐요? 지지를 말해요. 가 같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정사는 뭐다? 이것도 화가 되고 이것도 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오행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간여지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기운은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소신도 분명하고 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자, 자기 주장과 소신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 간여지동의 특징은 또 뭐냐면 배우자를 배타하는 성향이 강하고, 왜냐면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강한 사람, 주관이 강하고 뚜렷하고 자존감 있고, 여기 나오네. 자존감, 독존, 혼자, 잘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인정을 안 하거나 뭐 무시할 수 있겠죠. 그게 그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이 자기에 대한 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는 결과처럼 보이는 거지, 그 성향 자체가 그 남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간여지동은 특징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위아래로 같은 그걸 묶여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간목은 뭐예요? 갑인이 있죠. 을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병호, 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간여지동.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자존감이 세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 센 남자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여자가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사일주의 정화는 하늘의 별이고 사화는 뜨거운 태양의 기운이니 강력한 기운끼리 서로 자극을 주는 형상으로 매사에 활동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자, 정화일주는 말을 세게 하지만 밉지는 않다. 정화는 배려를 하면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렇다. 병화보다 정화가 말이 많다. 병호와 정사는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즉 집요하고 집착이 강하다. 자, 정화일주는 천간과 지지가 빛과 열이 합해져서 화약과 같은 폭발적인 성정을 지닌다.
원국이나 행운에서 수기운을 보지 못하면 음양의 균형이 무너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인 갈등을 겪는다. 자, 뭐가 있어요? 이 정화를 딱 봤을 때 뭐가 있어요? 휴화선, 쉬고 있는 화산이잖아요. 언제 폭발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걸 좀 뭐예요? 물을 부어야 되겠죠. 술을 좀 공급해서 차갑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 성격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다? 정신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가 조절해주면 스스로 불타버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을 만나면 화기운이 강해져 더 심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방이 뜨거 죽겠는데 거기다 장작불 덮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을 녹여서 뭔가 재련해가지고 결실을 만들어내겠죠. 토를 만나면 곡식을 거둬들인다. 그런가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정사가 있는데 토가 있다. 그럼 뭐야? 화생토하잖아요. 그쵸? 터가 얼려있는 토라면 모르지만 터가 있으면 저열이지 않나요? 그러면 곡식이 자라기는 못하겠죠. 이제 곡식을 거의 거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논에 물이 가득 차죠. 그래서 벼를 필 때쯤 되면 물을 빼잖아요. 그래서 말리면서 이제 농작물을 거둬들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말도 일리는 있고요. 자, 금토를 만나면 나쁘지 않겠죠. 아름답다고 하지만 수가 없으면 금이 녹아내리고 토가 흙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화 같은 경우도 용광로 역할을 하면 수가 있어야 돼요. 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철을 재련할 수 있으니까. 쇠를 모양을 만들어서 따듬을 수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만 식히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정화일주는 대체로 밝고 쾌활하고 정열적이며 머리가 총명하고 엉뚱한 면도 있고 재물 애착도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하다. 정화일주는 솔직하고 유쾌하다. 뭔가 감추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까닭은 화의 본성이 감추거나 속이는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병화와 유사다. 병호는 겁재만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정사는 겁재의 정제가 더해져서 현실 감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사주에서 이 재성이라는 게 있어야, 이건 재성은 뭐죠?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뭔가 계산을 해서 뭔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뭐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하려면 몽상의 승속에만 살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계산적이다,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병호를 볼까요? 병호를 보면 병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병기정이 있죠. 상관, 겁재, 비견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뭐죠? 노력이겠죠. 자기 재주를 열심히 드러내요. 그런데 결실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결실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정사는 사화 속에 사무, 경, 병이 있어서 상관과 그 다음에 재성이 있어서 토생금으로 재성으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외부 특성이 모두 겁재 영향을 받고 있어서 세력이 신왕함을 알 수 있다. 이게 정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겁재고 이게 이제 그렇고 어쨌든 정사일주는 솔직, 담백, 명랑, 사교 아까 얘기했고요. 세심하면서도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으로 깔끔한 성격이다. 이거는 정화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병화는 뭐죠? 국저, 선이. 정화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할 수 있다. 자, 톡톡 튀면 생동감 넘치는 끼로 말미암아 이들과 함께 쓰면 주변 분위기가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지다. 사리에 밝아서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조신하게 처신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어떤 일을 야무지게 한다는 말, 야무지게 하고 바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대받는 경우도 별로 없죠. 이빨을 소리 하기 때문에 싫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놓고 까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할 때 처음에는 최대한 우회적인 표현을 구사하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급변하여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가슴에 꽃이 이렇게 쓰나요? 꽂는 듯 폭언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
따른 상처를 주기 쉽다. 수완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하며 타인의 간섭과 참견을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몰라 대인관계에서 손해를 보거나 커다란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사일주나 병호일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내 성격이 그러하니 내가 스스로 깨치면 돼요. 내가 말할 때 나의 성향이 이렇지 라고 해서 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럼 성격이 급해서 콩밭에서 두부를 찾는데요. 그리고 굶뜬 사람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 자신이 챙기다 보니까 피곤할 수 있죠. 병활주도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한다. 그 다음에 싹싹한 성격 때문에 사람이 좋게 보이지만 한번 심사가 뒤틀어지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일 수가 있다. 그 대신 뒤끝이 없고 후회도 잘하지만 결국은 같은 실수를 또 하고 하겠죠. 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 분별력이 잃거나 판단이 흐려져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도 있다. 아울러 강한 상대를 만나면 호기를 불 정도로 경쟁심이 강하다. 그래서 무모하게 도전하거나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 독립심이 강하여 혼자 살기를 원하는 편이고 천성적으로 남을 믿지 않고 의외로 단순하고 경직된 사고를 지녔다. 유서도절. 자, 이게 유서가 뭐냐면 유서가 보면은 족제비 유자예요. 족제비 유. 한자도 어렵죠, 이거는. 한번 흉내 내볼까요? 족제비 쥐서자.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족제비 쥐서자. 길도자, 끊을 절자. 그러니까 족제비와 쥐의 길이 어떻게 끊어졌다. 그래서 유서는 족제비는 한 번 지나간 길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 데서 교제가 아주 끊어짐을 말한다. 그래서 한번 수가 틀리면 족제비는 다녔던 길을 또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그래서 한번 끊어져 버리면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그 성격상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사일주 사람들과 싸워서 한번 수가 틀리면 다시는 당신은 안 본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사일주와 혹시 교제하거나 또 만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유서도절은 이 정사일주가 굉장히 성격이 어떻게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현실 세계 거부감을 보일 정도로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재성이 있어서 그래요. 재성이 있었죠. 경금이.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하고 편협성을 보이기도 한다. 자, 직업은 스포츠 분야의 적성이 맞을 것이나 특히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타인의 간섭을 덜 받는 직종이 적성에 맞는다. 다소 괴팍한 성격으로 자신의 바닥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공동생활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을 잘 타기 때문에 한 곳에 진득이 있지 못하고 이성관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된다. 자, 정화일주 자체 기운이 강하고 염상의 성질이, 염상은 뭐죠? 불꽃이 확 타올라는 거죠. 있으므로 한번 인정받거나 기세를 타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운세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이루어짐을 잊지 말고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 좋은 일이 끊기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말인데 ADHD, 이게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장애. 자, 그 다음에 정신분열, 정신병, 빙의현상, 정신착랑, 뭐 이건 또 공황장애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사일주는. 왜? 화만 모여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굉장히 정서불안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조울증이 심하고 감정 기복이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사주원국에서 사주원국에서 뭘 보충해주면 술을 좀 보충해야죠. 이 말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사주원국에서 수를 보충해주면
좀 더 완화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정사일주는 따뜻한 성미에 예의도 바른 사람인데 당연하겠죠? 따뜻하다 뭐 되게 뜨겁겠죠?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른 것은 화의 특성상 그렇고요. 때를 만나면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성향을 지녔다. 그리고 활발 타오르는 불꽃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밝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의심을 잘하는 성향을 지녔다. 자, 정사일주는 마음과 가슴 깊숙한 곳에 큰 욕망과 정의가 도사리고 있어서 소심연약형으로 자신의 이상을 잘 털어놓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뜨겁고 강한 불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성향도 있다. 남의 빔을 못 지켜주는 것은 화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일주가 이 지구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른 용두사미의 성격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최대 장점이겠죠. 화의 특징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구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화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만 많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또 목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타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꺼져가면서 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는 금이 있어가면서 금수로 생해주고 이런 식으로 견제와 상호 균형 작용이 잘 어울려야지 한쪽으로 목화 쪽만 있으면 활활 타버리고 금방 끝나죠. 여기에 금수가 있어야 이거를 좀 토가 있거나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래오래 타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신이 제일이라고 착각하면 대인관계에서 당연히 고립되겠죠.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미움도 덜 사겠죠. 포부와 욕망은 대단하지만 사주 원국에 식상기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의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 매사에 어려움에 처한다. 자, 식상이 뭐죠? 우리가 정사하면 식상은 뭐예요? 토가 있어야 되겠죠. 토. 그래서 이 강렬한 화의 기운을 빼서 토로 만들고 토가 뭐예요? 그것도 축축한 토가 있어야 되고 저토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예컨대 미토나 술토보다는 뭐가 있다? 축토나 진토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또 금에 있고 그럼 뭐예요? 토생금으로 엄청나게 또 재물을 축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식상 기운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비견이 나를 잇고 도와주고 그래서 부가 되고 여기는 생이 되죠. 나를 생해주고 내가 너무 강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자 먹기만 하고 속된 말로 똥을 못 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 터지겠죠. 그때 어떻게 된다? 요거를 눌러주면 안 되죠. 배를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때 그 여인들이 이거를 그 뭐죠? 발레복크 등 뭐 이상 있잖아요. 그걸 배를 막 조여가지고 누르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빗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너무 강한 것은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거 하는 세력이 튕겨나가 버린다고 그랬죠. 그럴 땐 차라리 뭐 한다? 이런 경우는 설기시켜주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기운을 빼주는 거,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게 너무 강했을 때, 이 너무 강한 기운을 누르려고 하면은 튕겨나가고, 그래서 그런 기운은 서서히 바람을 빼주는 거, 설기시키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식상이라는 의미도 이런 설기시킨다는 의미가 강하겠죠. 자, 정사일주는 국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주다. 왜 그럴까요? 성격이 급하여 느리고 질질 끄는 것은 질색이고 성격 급하죠? 거친 언행을 하지만 바로 후회하고 뉘우쳐 뒤끝은 없는 스타일. 요거는 화의 공통된 특징. 저는 국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가 있으면 좋겠죠. 가로치고 왜? 자, 정사는 뜨겁죠. 조열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수가 필요하죠. 근데 사주 원국에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수가 필요한데 사주 원국에 수가 없어요. 대운에서 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어떤 방향으로? 자, 대한민국에서, 자, 코리아에서 어디로? 아메리카로. 가면 뭐예요? 이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에 뭐가 많아요? 수가 많죠. 이 건너가면서 수를 보충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가 필요하거나 또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된다?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면 어떻게 된다?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자, 정사일주는 겉보기에는 매우 부드럽고 인자한 성격이나 속으로는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고 신경이 예민한 사주다. 성격이 불같아서 고집이 대단하고 급하기가 번개 같으니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다. 자, 명랑, 쾌활, 낙천적, 예의, 상대, 존중 다 같은 이야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정화일주는 간여지동으로 자신의 계절을 만나 세력이 왕성하다. 정화가 아래 사화의 왕궁을 놓아 간여지동이 되어 화기가 왕성하니 온 천지가 불로써 겉으로 정화음기가 약해 보이나 실은 외음 내양으로 화가 강성하여 무슨 일이든지 열을 올려 매진하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화가 조그마한 음의 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뭐가 있다? 사화가 엄청나게 큰 양의 화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불꽃이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밑에는 뭐다? 용광로처럼 막 이게 불이 큰 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번씩 밑에서 바람 한 번 넣어주면 확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외음. 자, 이 밖에 나타나는 것은 외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다? 음처럼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내 쪽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하다. 양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양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음양이 같은 양끼리만 있다. 예컨대 갑인이나 이런 거는 같은 양이잖아요. 갑은 양과 음이죠.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게 더 세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여기 인묘진에서 묘가 뭐죠? 묘가 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오 묘요 이게 왕지잖아요. 이거는 생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목이 강한 것 같은데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묘가 더 목에 더 성질이 같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보면은 묘 속에는 뭐예요? 목밖에 없어요. 근데 이는 뭐예요? 인 무병갑 있잖아요. 무병갑. 그래서 갑목 정기 여기 18일인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묘가 더 목의 성질이 강한 거죠. 음의 목인데 목에 더 강하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게 더 훨씬 더 세력이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음 내양으로 화가 강성하여 무슨 일이든지 갈수록 열을 올려 매진한다. 지장간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위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위에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자, 12운성으로 정사는 뭐다? 정사는 제왕이에요. 제왕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에요. 간섭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세속성 융통성이 부족하죠. 제왕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대단히 세고 지는 걸 싫어하겠죠. 내가 1인자이니까.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대인관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정사는 뭐가 있죠? 정사는 사무, 경, 병 있잖아요. 터생금으로 상관생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성은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결점을 가진다. 그 대신 뭐예요? 재물을 굉장히 잘 만들겠죠. 그래서 치밀하고 실속적인 성분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병화 겁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겁재가 뭐죠?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다. 자, 여러분들 그 형제가 2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음식 안 굴어요. 그렇죠? 냉장고 갖고 뭐 음식 갖고 싸우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많다 보니까 예컨대 뭐 맥주라든가 뭐 맛있는 거 소세지 막 이런 거를 김치 냉장고 막 냉장고에 이렇게 숨겨놓고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많으면 자기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내 몫을 뺏어가요. 그게 뭐냐면 겁지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도 더 유발되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얘가 혼자 있는 집에는 먹어라 어머니들 막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가 많은 집은 먹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 먹어요. 요리도 더 잘하고. 그래서 경쟁심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욕심이 있죠. 욕심이. 그래서 겁재인데 왜 그러니까 겁재에 있어서 심리적인 현상은 내 걸 뺏기기 때문에 내 걸 지키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옆에 형제들보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잠재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경쟁심과 욕심이 강하다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혼자일 때는 그 노력 안 해도 내가 다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인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재물이 1대요. 분배가 되죠, 분배.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분배가 되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 먹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몫은 어때요? 결과적으로 몫은 적어지겠죠. 예컨대 같은 A라는 부모가 재산이 10억 있다. B라는 사람 재산이 10억 있다. 상속이 똑같이. 그러면 근데 여기는 1인이면 자식이 10억을 먹는 거고 내가 두 사람이면 5억을 먹는 거고 네 사람이면 2억 5천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겁제의 마음은 경쟁 심리와 욕심이 발동을 하고 뭔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려고 하기는 하지만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겁제이기 때문에 재물이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심리로 이해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지장간의 경금 정제의 영향으로 치밀하고 실속적이다. 이거는 재성의 특징이죠. 한편 일제 지장간의 병화 급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심, 여기 있네요. 겁제의 작용이 경쟁심과 승부욕이 매우 강한 성향을 가졌다. 방금 말씀드렸고, 일제 지장간의 무토의 이건 상관이죠. 상관의 영향으로 친한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잘 지내죠. 수다스럽고 비밀이 없지만 이해타산은 정확하다.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심리가 강하고 내면이 약간 불안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좋은 사주다. 정사일주는 고향과 부모와의 인연이 바뀌어 고향과 부모의 교양을 떠나다. 이거는 뭐 조년 이양이죠. 고향을 일찍 떠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정사일주는 병정화의 일주가 금견, 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명한 사주다. 왜 그렇죠? 금을 재련해서 뭘로 만들어요? 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이 뭐예요? 재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사일주가 이 정화가 뭐냐면 금도 있으면 화극금으로 녹여서 이게 뭐죠? 재성이죠. 재성 돈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죠. 수는 뭐죠?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이 있어도 재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정화가 영광로라고 하면 영광로에다가 물이 성분이 있어서 쇠를 만들어서 녹여서 이거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금과 수가 같이 있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병정화의 일주가 금을 보는 경우 금견하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부명인 사주가 있다. 왜냐하면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가 해수를 도충하는 경우 해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도충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방골의 기질이 드러나니 수행심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해수가 오면은 이제 뭐죠? 사해충을 하기 때문이죠. 사해충. 그래서 충하면은 여러모로 깨지고 막 그러겠죠. 자, 정사일주는 음인이다. 자, 양인은 뭐죠? 위에 천간이 병화처럼 이렇게 양인인 거고, 뭐죠? 정화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인이고 밑에가 뭐예요? 겁재가 있죠. 그래서 이 정사일주는 음인사주를 지녔기에 타고난 기질이 뭐다? 독선적이다. 양인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양인은 굉장히 뭐죠? 대놓고 하는 거라면 음인은 그렇게 드러난 듯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양인과 음인은 기본적으로 뭐다? 굉장히 독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정화가 이 천간이 음이기 때문에 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화처럼 천간이 양인이면 우리가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얼마나 드습니까? 그쵸? 음인, 양인. 그래서 독선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칼을 맞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어서 남의 비방을 받기도 하고 재물에 실패수가 따르기도 쉽다. 자, 정화일주는 음민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느 방면이든 최고가 되려는 강렬한 의지와 장애를 제거하려는 잔인함을 동시에 지닌 성분이다. 의지와 잔인함.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현침성은 사람을 살리는 성분이기도 하다. 자, 정사, 기사, 계일주는 겉으로는 음에 해당되지만 내성이 양왕하기에 음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사일주가
고집 태강의 의지를 갖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도전해보고 싶은 승부욕을 지니기도 한다. 그래서 독선이 약점이 되기도 하면 남의 비방을 받거나 재물의 실패수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다. 주의 사주가 그런 필요가 주의하다. 자, 여기서 양인, 우민을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자, 양인은 병호, 무호, 임자 이런 것처럼 천간이 병, 무, 임처럼 양이에요. 자, 음인은 정사, 기사, 계처럼 보다 천간이 음이에요. 양인, 음인의 차이는 양인은 스케일이 크고 진취적인 반면에 음인은 목표 지향적인 하나 집요하고 깐깐한 스타일인 점이 다르다. 양인은 통 크게 넘어갈 수 있으나 음인은 성취가 안 되면 스스로 폭발해서 작파, 스스로 깨버리는 거죠. 작파, 스스로 깨버린다. 그 말이죠. 자, 직업을 보겠습니다. 정사일주가 봄과 여름철에 출생하고 사주 원국이 토가 없이 금수만 과다할 경우라면 남녀공이 명예욕이 대단하다. 여성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다. 이게 뭐죠? 금은 재성이고 수는 관이죠. 정사일주가 봄과 여름에 출생하고 똑같은 얘기죠. 토가 있고 금이 많을 경우라면 남녀 모두 다 거부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지녔다. 금이 많을 경우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수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자, 부는 뭐죠? 재성이에요. 귀는 뭐예요? 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는 부자고 귀는 귀한 거니까 재성과 관이 같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자, 정사일주가 긍견하면 재성을 만난 격이니 부해질 수 있고 앞에서 했습니다. 정사일주가 수견하면 관성을 만난 격이니 귀해질 수 있는 운세 기간이 할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사일주가 자, 금은 뭐다? 결론은 요거는 재성이고 수는 뭐다? 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금수가 오면 재관. 요거는 뭐다? 부. 요건 뭐죠? 귀. 그렇죠? 부귀를 같이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 풀어볼까요? 인성은 자, 인종법으로 끌어야 되겠죠. 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가 되겠죠. 얘가 음이니까 요걸 끌어오면 욕이에요. 요건 뭐죠? 목욕이잖아. 목욕. 멋부리는 거예요. 멋부리는 거. 그쵸? 그러면 생 단계가 생욕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춘기 시절처럼 뭔가 경험도 해보고 싶고 방황하고 뭐죠? 멋도 부려보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는 경우. 그래서 아마 여기 있으면 편의는 뭐죠? 우리가 또 편향된 학문이기 때문에 뭐 할인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편인 이 편의는 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명리학처럼 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공부하겠죠. 나이 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과는 보면은 자, 정과는 없죠. 끌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정화니까 개수만 끌어올게요. 개수만 끌어오면 편관이면서 태예요. 태는 뭐죠? 절태양에서 이제 생용 때보다 더 전 단계잖아요. 절태양이니까. 끊어지고 이제 잉태하고 뱃속에서 자라고 나하고 멋부려서 청소년기를 지난 다음에 관대차고 직장에 나가고 뭐죠? 관이 되거나 관료가 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니까 더 미약하죠. 그래서 관이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사일주는 대체적으로 정계, 군인, 검경, 교육, 재정, 교통과 관직 등이 좋은 사주다. 예능, 매니저, 프로덕션, 특수직, 무용업, 외교관. 자, 이런 거는 수고, 예능은 화고, 그쵸? 성공 가능한 사주로 평생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 명이다. 사주의 인과 해 중에 한 개라도 있을 경우는 방랑기가 있고 형액을 당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인사신이죠. 인사신, 해수, 사해충, 충하고 인사신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안 좋은 형액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는 예술과 학술, 예술이죠. 문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악가, 화가, 서예가, 그 다음에 전기, 수학, 과학, 학문이 좋다. 영화계도 역시 조명이 화려하기 때문에 화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긴 했지만 화와 관련된 직종보다 화려한 거, 그래서 연예인, 그다음에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다 이쪽이 화라고 했어요. 자, 정사일주는 일지의 지장 간의 병화 급제가 전기로 매우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대립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강하니 조심해라. 강하니 주의해야 되고 상사에 대한 복종성이 떨어지니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부적절하니 어떻게 해요? 관리자, 상담가, 임대업 이런 자유 전문 직업이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재성을 볼게요. 돈은 어떤가? 돈이 어떻게 되었죠? 이거는 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끌어먹긴 했는데 여기는 좌로 봐야 되겠죠? 좌. 자, 이건 사주의 정사에 경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있고 이건 뭐다? 좌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좌 왕궁이에요. 그러면은 왕궁에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세력이 왕한 가운데서 장생이기 때문에 재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일단 요건 뺄게요. 자, 경금이 있으니까. 자, 정제는 검소하고 알뜰하지만 정제죠? 정화에게 경금은 정제가 됩니다. 다소 경박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점잖다가 돈이 결부될 때는 굉장히 정색을 한다. 즉 점잖고 대범한 줄 알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당황스럽다. 그렇지만 너무 야박한 타입은 아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지만 겉보기와 달리 승부욕이 강하다. 정제로 인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결실을 추구한다.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재련하여 돈을 만드는 화련 주작의 성향이 강하다. 불화자 당금질할 연자겠죠. 그다음에 주작 성향이 강하다. 정화는 혀임으로 혀설자죠. 혀임으로 돈을 버는 기질이 있다. 설단생금. 그래서 정사일주 중에 부자가 많다. 그래서 어쨌든 재물과 관련해서는 장생에 앉아있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화련 주작이라든가 설단생금이라든가 뭐다 전부 돈을 만들어내고 특히 화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정화일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남의 재물이 커 보인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내심으로는 갈등이 많다. 자, 정사는 경쟁관계가 아닌 사람들과는 원만하게 지낸다. 항상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조심한다. 이해타산을 정확하게 따지기를 좋아한다. 자, 지장간에 경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사일주는 대부분 돈을 잘 번다. 인신 사이는 뭐죠? 역마죠. 인신 사이 역마인데 인목은 뭐죠? 유럽과 중국. 신금은 북미, 사화는 뉴질랜드나 호주, 해수는 동남아, 중국, 일본과 관련이 있다. 중국 빼야 되겠죠? 자, 정사일주는 남의 밑에 종사하지 못하는데 사주 자체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우두머리는 아니죠. 이 정화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화는 우두머리가 아니고 자기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의식이 강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존감. 또 뭐요? 독존. 그렇잖아요. 자, 정화. 우리가 우두머리는 뭐가 있었어요? 병화가 대표적인 게 병화고 간목, 경금 이 정도가 이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화는 참모형이에요. 참모형. 그래서 우두머리 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월급 생활은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런데 비겁이 재를 생하는 일주는 정사가 유일한 경우다. 따라서 친밀한 교분과 같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맺는데 주력해봄이 필요한 사주다. 이게 재를 생하는 일주가 뭐냐면 비겁이 재를 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정사일주인데 사무, 경, 병. 자, 뭐예요? 병화가 뭐죠? 겁재예요. 그렇죠? 요거는 상관이죠. 상관. 요거는 재성이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이 비겁, 그러니까 겁재나 비견이 이 재성을 생해줄 수 있죠. 바로 이 상관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내가 있고, 내가 극재, 내가 내 재물을 다루고 있어요. 나 혼자 먹기도 충분해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얘가 식당을 오픈해서 나 충분히 나 혼자 잘 했을 때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시집간 동생이 아니면은 장가간 동생이 이혼하고 와서 나한테 빌붙어 있어요. 자, 비견하고 겁자가 이렇게 와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놀면서 내 돈만 축내면 내가 먹여 살리면 내 돈만 축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야, 너 나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비겁이나 겁자가 와서 뭐래요? 식상 와서 식생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견이나 겁재가 바로 와서 식생제를 하고 바로 재성으로 오면은 내 재물을 겁탈해 가는 거지만 이 형제가 와서 손발을 와서 일을 도와서 식당이 더 잘 된다. 분업이 잘 돼서 그러면 재물을 나눠 가지고 충분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와서 화생토로 상관 역할을 해주고 그 상관이 다시 재성을 생해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거죠. 정사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재를 생하는 일주는 정사일주가 유일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재를 생한다는 것은 보통은 화급금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겁재니까 여동생이 나올게요. 여동생이 와서 일은 안 하고 식당에 와서 일은 안 하고 그냥 와서 내 재물만 뺏어 먹는다. 그러면 화급금 바로 현상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뭐 이거는 겁지작용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와서 식당에 나와서 손발을 빌려서 열심히 일을 해줘요. 상관은 재주를 뽐낸 거라겠습니까? 자기 노력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이 와서 노력을 해서 그게 더 배가 돼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많이 번 것의 일부를 나눠줘도 내 재물을 뺏긴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인적인 네트워크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형제. 자, 비겁은 뭐죠? 비겁은 자, 뭐죠? 형제 또는 뭐예요? 동업. 그쵸? 사람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없으면 비겁이 내 재물만 뺏어가는 역할로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결혼 가족을 보겠습니다. 결혼 가족을 보면 결혼 빨리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 늦게 결혼해라. 사주운국에 화가 많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재산을 강탈하고. 자, 화가 많다는 건 뭐예요? 정사. 자, 금이 있어요. 아까 경금이. 자, 재성이 있어요. 근데 화가 많으면 여기도 있고 화가 여기도 있고 그럼 뭐예요? 전부 뭐예요? 내 재물을 뺏어가려고 그걸 하는 관계죠. 그래서 재산을 강탈한다. 비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비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별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할까요? 내가 있고 비겁이 이렇게 많아요. 겁재가 있고 내 재물을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탈하죠. 그 다음에 천은 재성이 처죠. 시누이가 많은 또는 그 남자 형제가 남편한테 시집 오려고 했는데 이 남자에게 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시집 오려고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와서 시동생 막 8명, 9명 있는 시동생 돌봤다고 하는 옛날에는 참 영웅담이었죠.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이렇게 안 살려고 하죠. 그리고 자, 재성이 뭐예요? 그걸 하죠. 그럼 재성은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여기도 한다. 여성은 일찍 정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혼인 후에 독수공방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위선자와 결혼하기도 쉽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의부증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화가 많은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조율한 사주는 좀 식혀줘야 돼요. 화가 많은 경우는 수가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철은 좋겠죠. 왜냐하면 가을은 뭐예요? 경금이고 신금이나 유금이잖아요. 겨울은 해수와 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금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사일주가 겨울과 겨울철에 출생하고 사주원국에 토가 많으면 수가 있는 경우라면 아둔하거나 남은 형액을 자초하기 쉽고 여성은 이별하기 쉬운 사주다. 갑자기 좋은 걸 기대했는데 좋은 게 아니네요. 토가 많고 정사가 있고 토가 많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면 토가 많고 수가 있다면 토가 뭐예요? 또 극을 해버리죠. 화생토, 토극수가 돼버리잖아요. 금이 없나요? 금이 없네요. 그러면 금이 없고 화생토에서 토가 많으면 이 화가 토를 키워주죠. 근데 토가 뭐예요? 극을 하죠. 토극수로. 수는 뭐죠? 관이죠. 관은 뭐죠? 남편이죠. 자식도 되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토가 많고 수가 있는 경우라면 아둔하거나 남성은 형액을 자초하기도 하고 관이 깨지니까 그렇죠. 관이 여성은 이별하겠다. 여성에게 있어서 관은 남편이고 남성은 직장이나 이런 명예가 같은 게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아무튼 관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이. 자, 정사일주가 봄과 여름철에 출생하고 사주원국에 금이 적을 경우라면 남녀 모두 음란해지기 쉽다. 주체 문화적 힘을. 그래서 배우자를 극하면 물론 재물을 쉽게 잃을 수도 있다. 봄과 여름철 뭐요? 화, 목화만 많은 거 아니에요. 뜨거워 죽겠는데 나 장작불 또 떼고 불 또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음란해지기 쉽겠죠. 힘이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빼고 싶겠죠. 자, 배우작감으로 정사일주가 배우작감으로 임신일주 만나면 정인만목 사신합수 좋죠. 겁궁합 합을 하고 있죠. 속궁합 좋죠. 그래서 정인만목 사신합수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백년해로 하겠죠. 그런데 개해를 만났어요. 정계충 또 해가 되면 뭐예요? 사해충 천간 겁궁합 깨져요. 그러니까 겁궁합도 안 맞고 속궁합도 안 맞고 그냥 깨지는 거죠. 나머지는 뭐 하나씩 있을 때는 상관없겠죠. 한번 해볼까 이것도? 자, 정사가 있는데 사주에 개신이 있을 때 자, 정계충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맨날 싸워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웃어요. 왜냐면 이건 속궁합이니까 사신합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을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맨날 사내 못 사내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는 이 속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해수와 임이 있을 경우 자 이번에는 사회충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임한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합의 논리로 궁합도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관을 보겠습니다. 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은 없었으니까 끌어왔죠. 개수에서 뭐였죠? 태였죠. 태. 자, 태. 자, 사화는 뱀이고 양기가 넘친 정력가들이 많다. 정사는 음양오행으로 화고 화다. 그래서 불시, 화종과 사화라는 불꽃, 화가 함께 만난 조합이므로 성질이 불과 같고 꺼질 줄 모르는 정력가의 모습이다.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해 마누라 속개나 썩일 수 있다. 남맥은 성격이 급하고 거친 언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내 금방 후회한다. 뭐든지 질질 끄는 건 질색이고 우두머리격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종사하지 않으려 함이 특징이다. 정사일주의 남명은 월급 생활은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제궁이 유기하면 2남 2녀 정도로 자손복이 있고 처덕은 있으나 아내에게 신병이 있어서 고생하는 스타일이다. 정사일주 남명은 친구가 애인을 소개시켜주는 유형이고 정사일주 지장간의 제급이 함께 독립한 격이니 본처를 두고 유부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제겁이 있으니 이건 이야기죠. 자, 정사인데 사무, 경 이게 뭐죠? 재성이죠. 정제죠. 정제는 뭐죠? 부인이죠. 자, 겁제, 병화가 있죠. 겁제가 있으니까 재물을 뺏어가니까 부인 정제에 부딪히는 거니까 뭐야 이거는 연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을 보면은 이제 남명에게 있어 정제는 부인이죠. 그래서 정제가 임하면 경금이 부인이 된다. 12운성으로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다. 부인복이 괜찮겠다는 얘기죠. 사화는 짓살이다. 생짓살. 생보다 12운성의 생은 12신살의 짓살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 정제가 들어있어
활동적이면서도 바쁘게 살아가는 여성을 만날 수 있다. 겁제 안의 정제로 배우자 덕이 약하지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겁제예요.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고 요건 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경금이 있죠. 경금이보다 이거는 정제예요. 그래서 겁제 안에 정제가 있다 그 말이죠. 겁제 안에 정제로 배우자 덕이 약하지만 무토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빼면서 무토가 화생토로 빼면서 토생금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기운을 빼면서 정제에게 힘을 보태주므로 부인을 아끼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는 척과 사이가 좋다. 정사일주는 을사, 정사, 신의, 갑인, 무신 이게 고랑 가숙살이래요. 고랑 가숙살. 그래서 을사, 정사, 신의, 갑인, 무신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사 해당되죠. 을사, 정사. 그래서 이 뱀띠, 을목 정화는 뱀띠. 그래서 을사, 정사 이런 것은 신의 갑인, 무신에서 일사정사는 뭐다? 고란 가수살이기 때문에 독수공방, 생리사별, 남편작첩, 초혼실패 다 이야기될 수 있겠죠. 뭐죠? 고란 가수살은 뭐예요? 고란은 뭐죠? 외롭게 혼자 있는 거고 과수는 뭐죠? 과부살이죠. 과부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간의 생리 이별수, 혼자 뭐 이렇게 산다. 상처살, 도독살 다 같은 얘기고요. 상부살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사일주는 알뜰 현명한 여성이나 재물 욕심이 강하고 제복이 있는 사주다. 사회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란 과숙을 쌀을 지녔으니 십청팔구는 남편의 덕이 없는 사주다. 부부 다툼 심하고 결혼에 실패해서 과부가 되면 혼자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친정아버지가 여성 필력이 많았던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늦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자, 정사일주는 간여지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격 차이와 대립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부부 불화를 야기시키기 쉬운 명이기에 결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떻게 늦게 해라. 그렇죠? 아기를 갖기 힘들면 술토가 들어오는 애 이혼이 많이 한다. 술토가 뭐죠? 술토가 한번 해볼까요? 술토 정사가 오는데 술토 술토는 양의 토죠. 그러면 음의 토니까 뭐죠? 상관이죠. 상관. 상관은 뭐죠? 관을 극하죠. 관을 깨버리죠. 관은 남편이니까 이혼이 되겠죠. 맞나요? 이혼을 많이 한다. 정사일주는 비견이 서로 어깨를 밀어내는 형국인 간여지동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부부간에 백호의 흉살과 겹칠 경우는 생리사별 있다. 백호가 뭐야? 그냥 현대적인 의미로는 약간 뭐 이제 정신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옛날 의미로는 이제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니까 이게 이 문제가 같이 겹치면 그런 문제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암시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별거 갖고 할 수도 있다. 상관을 보겠습니다. 상관. 상관은 자식이죠. 자식인데 남편보다는 자식의 애정을 쏟는다. 이혼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식이 눈에 밟혀서 결정을 못한다. 자, 건강 보겠습니다. 건강은 정사는 눈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눈과 관련된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수분이 부족하니 변비, 치질 등이 염려되는 체질이다.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조라니까 돼요. 화는 심장이 이런 거죠. 감기 잘 걸리고 호흡기, 두통, 신경통, 뇌혈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치아가 약하고 혈압을 줄여야 된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신약사주는 정신질환을 이어야 된다. 화가 너무 조율하면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눈이 어두워지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정사일주는 일지지장 간의 병화가 경금을 허극금하는 형국이기에 건강을 무척 챙긴다. 음력 10월, 해월에 출생한 경우라면 사회충으로 충살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관리를 특히 잘해라. 정사일주가 봄과 여름철에 출생하고 사주원국에 금이 적을 경우라면 자 금은 뭐죠? 폐와 대장이죠. 이런 쪽에 질병이 생기기 쉽다. 화극금으로 그걸 하니까 그러겠죠.
자, 정사일주가 봄과 여름철 출생하고 사주원국의 수가 적었고 나면 역시 수는 뭐야? 신장 방광이죠. 질병이 침입하기 쉽다. 정사일주가 가을과 겨울철에 출생하고 사주원국에 금수가 많을 경우는 너무 또 이게 금수가 많아지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사가 있는데 이게 화가 있어요. 그런데 금수가 너무 많아요. 금수. 뭔데 또 가을과 겨울이에요. 가을은 뭐죠? 금이에요. 겨울은 뭐죠? 수예요. 금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가 쪼그라들죠. 그래서 화와 관련된 게 뭐예요? 심장, 뭐 이런 쪽이죠. 심장, 소장 이런 쪽이 약해진다. 그런 의미고요. 정사일주 사중국에 미술이 있고 수가 있는 경우라면 당뇨병과 위장병의 큰 병이 침입이 쉽다. 그냥 골고루 다 오행이 골고루 다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도 그렇게 먹으면 되겠죠.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여자의 경우 고란살. 고란살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신살로 갑인, 을사, 정사. 지금 우리가 세 개 했죠. 갑인, 을사, 정사. 그 다음에 무신, 신의 경자, 일주가 고란살이다. 남편의 덕이 약해서 혼인하기 어렵거나 부부가 화합해서 잘 지내기 어렵게 되거나 심한 경우는 헤어지거나 사별하여 홀로 외로이 지낸다. 그 다음에 정사는 뭐죠? 곡각살이 곡각살. 다리가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가 다 꼬부라진 것이죠. 을기사축이죠. 을기사축. 글씨가 다 휘었잖아요. 을, 기 이렇게 사, 축. 글씨가 다 꼬부라졌죠. 그래서 다리가 휜다. 그 말이죠. 네 개가 사주원국이 있을 경우에 곡각 때문에 되게 시력이 이상이 있고 때로는 하체에 힘이 없을 수가 있고 사고, 질병, 신경통 등으로 해서 수족에 이상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는 신경계통의 손발에 수족을 결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을 위해서 적덕을 많이 쌓으면 신체 중에 하체 불구를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곡각살은 이 구불곡자잖아요. 구불곡자. 그 다음에 다리각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을기사축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기하죠. 이 글자를 보고 글자가 꼬부러져서 다리가 휜다. 다리에 뭐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생뚱맞죠. 근데 어쨌든 이 기타서에서는 여자, 고란살, 갑인을사, 그다음에 정사, 무신, 신의 경자 이런 게 이제 고란살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덕이 약해서 혼자 살 수 있다. 그리고 정사는 을기사축에 의해서 곡각살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질병을 앓을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정사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